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이너스 1.9%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장 초반에 장 대응 영상으로 해서 좀 찾아뵙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아래 꼬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었고, 특히 어떤 분들한테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여기서 내가 비중을 거의 3 가까이는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위에서 1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3 가까이를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가를 확 낮춰두실 수가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고,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여기서 저항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21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이제 보통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 고점까지 왔을 때는 일봉상의 저항을 여러 차례 받은 구간이다 보니까 분봉상으로도 저항이 있었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딱 짚어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로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기회 구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로 기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기회라는 거 5초밖에 안 걸리는데, 개인들 매수세를 많이 끌어오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조금 사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들 매수세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두산에너빌리티 삼각 수렴의 자리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삼각 수렴의 하단부까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선 요 영역에서 딱 쌍바닥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은 조금 빼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를 해줘서 월요일 날에라도 이렇게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약에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으로? 쌍바닥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21선이 딱 딸려 올라오면서 쌍바닥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아무래도 이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린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거래대금을 대략적으로 얼마를 발생시켰어요? 3조 7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을 끌어갔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것 중에 메인 종목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전날에 좀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 해서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던 종목들 빼고 나머지는 지금 메인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실시간 인기조의 상위 순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조금만 빠지더라도 매수세가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세력들이 지금 지키고 있었던 가격선인 딱 6만원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한번 밀리는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무섭게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하나오션의 차트를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오션 과거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무섭게 올라왔던 주식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고점을 한번 찍어준 다음에 한번 쭉 뺐던 구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21선을 한번 이탈한 다음에 5일선과 21선을 한번 이탈한 다음에 리테스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됐었고, 더 올라가주지 못하고 여기서 음봉을 발생시킨 다음에 쭉 내려와서 처음으로 반등한 구간이 어디죠? 61선에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21선에서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61선에서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급반등이 좀 나왔었던 하나오션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까지 좀 낙폭이 심하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위에 고점에서 박스를 쳤던 구간이 나와줬던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짚어드렸던 건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반등은 한번 나왔었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꾸물꾸물거리면서 다음번 구간은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는 구간이 나오면서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집약된 구간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61선이 뭐라고 하죠? 실적에 관련된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기보고서라는 게 3개월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3개월마다 나오는데 한 달이 이제 영업일수로만 따지면 한 대략적으로 20일 정도가 되겠죠. 곱하기 3을 하니까 60일선이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시장의 주도주로 한번 이렇게 매김을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는,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무섭게 보여줬었습니다. 에코프로 올라가면서 광기가 끼는 구간에서 뾰족하는 게 나왔고, 다시 한번 21선 터치하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려서 61선 터치하고 21선 터치하면서 점점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왔던 주식이 점점 수렴을 거쳐서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반복적으로 61선과 21선을 터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살짝 못 미치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상단부 쪽으로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수렴이 진행 중에 있구나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인 건데, 그 뒤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고점 부근을 먼저 한번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터치, 11선에서 터치한 다음에 21선에서 터치, 11선에서 터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5일선 타면서 광기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 테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게 좀 활용될 수가 있겠다, MSCI 관련한 테마가 활용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어떤 수급이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외국인 수급이겠죠? 이 외국인 수급을 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정작 편입될 때는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 MSCI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같은 경우가 8월 MSCI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두산 MSCI 신규 편입 가능성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LI진엑스원과 두산 같은 경우가 8월에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게 언제 나온 기사예요? 6월 21일 날 좀 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두산 계열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두산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MSCI에 엮일 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두산이 있겠고요, 일단. 그런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두 차례나 MSCI와 엮였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하게 엮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엮였었냐면은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한번 상승 흐름 이렇게 보여줬던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8월 MSCI, 이 구간에서는 5월 MSCI에 대한 이슈로 한 번씩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냐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패턴이 비슷하긴 한데 좀 더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보이면서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6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 여기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7월 중순에 주가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만 선반영 효과가 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상 6월 언제 찍었죠? 6월 30일 날 찍었을 확률이 이제는 좀 높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라 하더라도 두산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거나 횡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6월 30일 날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는데,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MSCI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인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가 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 지수 중 하나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MSCI에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 MSCI의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시도를 좀 했었는데 신흥국으로 아직까지 분류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요, 편입되면은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매수할 생각이 없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계 투자 자본이죠. 신흥국 펀드 매수 버튼 누를수록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국계 투자 자본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MSCI 얘기를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편입될 때는 정작 더 가지 못하고 빠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더 가지 못하고 빠지는 형태로 좀 진행되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에코프로가 단적인 사례로 그거를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올라갔었나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광기가 끼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왔던 요 구간에서 MSCI 불발 이슈가 있었죠. 불발되면서 실망감에 한번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도 또 MSCI에 대한 부분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두 차례가 활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됐던 배경에는 공매도 숏 스퀴즈,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 이슈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숏 커버링이 뭐냐면 여기서 공매도를 이렇게 막 모으고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국민 주식으로 등극을 해버리니까 공매도는 상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차했던 잔고를 갚으면서 오히려 매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게 공매도의 숏 커버링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숏 커버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 그러니까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더니만 실적이 좋던데 하면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폭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MSCI에 대한 부분도 활용을 했다라는 말씀이고, 올라가면서 정작 이때 당시에 7월 26일 날 고점을 좀 찍어주면서 안기가 끼는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속적인 상승, 이 고점 부근에서도 몇 퍼센트 정도로 올라줬나요? 지금 보시면 종가가 11% 그리고 다음날 고가가 19% 가까이 상승을 해줬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틀 동안에 30%를 올라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게 됐던 요 구간에서 MSCI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처음에 MSCI를 활용했던 구간에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고, 편입 발표는 5월 중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월 중순에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고점을 찍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었고, 이때 당시에 편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팔아야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MSCI 11월을 노리러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례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 상장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편입이 됐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2월 13일 날 편입이 되고 나서 더 가는 척하고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자, 보시면 너무나 이쁜 캔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깔끔한 양봉, 위에 윗꼬리가 없는 종가가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깔끔한 장대 양봉 한번 뽑아주더니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탈출 기회 한 번을 안 주고 쭉 흘러내리는 이런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잠깐 반등했을 때 못 던졌다라고 하면 쭉 흘러내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소리인데, 2월 13일 날 편입됐던 이 캔들 이전의 고점은 어디서 찍어줬어요? 1월 11일 날 이때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는데 에코프로가 5월 중순에 발표가 있었죠. 2월 중순에 발표가 있었던 에코프로 머티는 1월 10일 날 고점을 찍어줬다라는 소리입니다. 한 달 전에, 대략적으로 한 달 전에 고점을 찍는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만약에 이제 11월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요, 상승을 하다가 점점 이 상승 각도가 날파라워지는 구간에서 광기가 한번 끼워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11월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10월쯤에는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영상 촬영하는 중에 지금 분봉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전저점 구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지지선으로 연출을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지, 쌍바닥을 무조건적으로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던 해서 다시 한번 분봉 흐름상 돌려주는 구간을 만들어줘야지만이 급하게 가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 번 더 뺀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니면은 에코프로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간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다? 60일선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다가 한번 5일선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21선까지 밀리고 반등했다가 쭉 빠지면서 60일선 터치하고 이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가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수렴이라는 건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돼요. 과거에 이 신풍제약의 사례도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상승하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들은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거냐면은, 이거는 단일 세력이 처음엔 운전을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외국인 세력으로 교체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손바뀜이라고도 하죠. 단일 세력이 매집을 해서 끌고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분명히 던졌을 겁니다. 던졌을 텐데 특징적인 캔들이 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까지 정지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무섭게 올라오다가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쭉 이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매기고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지려고 했던 주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어떤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외국인들이 딱 여기서 하락을 멈춰주면서 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2.4조 정도를
끌어갔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래 꼬리를 딱 말아 올리면서 21선에다가 안착을 시켜놨죠. 그러면서 상승이 무섭게 나오고 나서 낙폭도 무섭게 나왔었는데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5일선 타면서 올려줬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MSCI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MSCI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올라온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다 올라온 자리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SCI에 편입이 됐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소문에 사서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던 주식조차도 MSCI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상승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고점 부근에서는 설거지를 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에코프로처럼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지금 일단 한번 빠지는 자리에서 최대한 낙폭이 조금 가파르지 않게 좀 짜글짜글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61선을 터치하고 21선이 딸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한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구간을 한번 모아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방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완전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엔비디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에 또 등극을 했어요. 이 엔비디아 점점 주가가 이제 상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요, 엔비디아, AI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력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AI 자체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에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죠? 원전, SMR까지 포함해서 원전, 그리고 이제 가스 터빈, 그리고 이제 수소, 이렇게 여러 가지 핵력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잖아요. 에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상승을 해주면서 살짝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박스를 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전에 있었던 이 지지라인에서 박스를 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한번 내려왔다가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아갈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흐름상으로도 사실상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테스트해줬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신고가까지는 무난하게 트라이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도 여러분들 일봉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섭게 빼버렸던 구간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나서 5일선 이때도 이탈하면서 6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했다. 이때는 정말로 무섭게 빼버렸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1년선 부근까지도 이렇게 과격하게 밀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려주면서 딱 61선으로 생환을 하죠. 61선으로 생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다시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3개월입니다.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가 좀 소요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검증 부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기대감이 한 번 더 증폭되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걸려주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 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기회 구간으로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4년간의 박스에 대한 부분을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돌아세워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딱 발목 타점에서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한 번 더 타점 안내를 드린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적인 캔들이 있었냐면, 내려가다가 갑자기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5일선을 타기 시작했던 구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날이 언제였냐면 굉장히 특이했는데, 쭉 빼다가 갑자기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전에는 없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때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던 이날이 바로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신규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 7일날 얼마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텔레그램방에서도 한 번 더 매수 타점 잡아드렸던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언제 잡아드렸었냐면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처음으로 하락한 이 자리에서 이 음봉에서 우리가 기회 구간을 한번 잡아갈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5일선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음봉을 준 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5월 28일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5월 28일 날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산에너빌리티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일선 이전 지지선 겹쳐있는 구간으로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비중 절반 기회 자리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쫄지 말고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보내드렸던 시간 2시 37분 현재가가 39,600원으로 해서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한테 타점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응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 더보기 누르셔서 이 링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더보기를 누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나왔을 때 이 링크 클릭해 보시면 어떤 걸로 연결이 되게 되냐면요 이렇게 설문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설문지에 보시면은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고 싶으신 거 다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도주 대응방 요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대응할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보신 텔레그램 방.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매집주 무상증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원하신다라고 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셈이나 돈 버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세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연락처 여러분들이 오기지 하시면은 가끔씩 뭐 010-1234-1234 이렇게 예시처럼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이유가 없으니까 연락처로 오기지 하는 일 없이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는 두산에너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두산에너라고 적어주시면서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편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HLB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HLB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좀 낙폭이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20분이거든요. 10시 20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영상 촬영하고 게재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시간은 이거보다 훨씬 늦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시간이 따로따로 드는데 예를 들면 30분짜리 영상을 찍으면 편집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0분이고 앞전에 다른 영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게재하는 게 아니라 순번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낙폭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매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겠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투매하실 구간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찍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늦는다는 소리예요.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실시간 대응 같이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남 좋은 일을 100% 무료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18만 명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100만 명 달성 전까지 무료로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수익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새로운 구독자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댓글에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달라 뭐 기회라고 댓글 달아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탈하지 않고 주변에 공유하기 여기 보시면 영상에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하기를 많이 눌러주시면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구독자님들이 유입이 되면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설문지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이랑 셈이나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적중률이 굉장히 좋죠.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언제 촬영한 영상이냐면 1개월 전에 6월 9일 날 촬영한 영상인데 정확하게 기간까지 맞춰가면서 언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나요? 7월 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관세랑 식품 테마로 30-4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7월 초에까지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자, 이 차트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내려가면서 상장하면서부터 내려가서 한 번씩 이런 구간에서 반등해주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미트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트박스 지금 무섭게 올라와 주면서 딱 이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상장하자마자부터 내려왔다가 올라와주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구간에서 영상 촬영했었고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하면은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37% 정도 수익 중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 달 끌고 와서 37% 정도 수익 보면은 스윙으로서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명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들 알고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미트박스만 맞춘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3주 전에 또 올려드렸던 영상 1.2만 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는데 언제 찍은 영상이에요? 6월 14일 날 찍은 영상이고 이게 바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승하면서 상승 해놓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구간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자막이. 이 동양철관 한번 살펴볼게요. 동양철관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딱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접근했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3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33% 정도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영상을 좀 촬영을 해드렸었는데 3주 전에 촬영했던 영상 1.4만 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시면서 6월 18일 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후속주로 해서 소형주로 해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우진엔텍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61선에서 터치해주고 상승하면서 음봉 두 번 매긴 다음에 한번 이렇게 딱 발사 직전에 올라와 있는 모습에서 영상 촬영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은 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어요? 요날의 노란색 날에서 촬영을 해드렸었죠. 61선 터치하고 음봉 매긴 다음에 위에 딱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영상 촬영했었고 바로 그 다음날에 16% 종가를 찍어줬었습니다. 고가는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23%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23%.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적중률이 꽤나 높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 다음번 종목이 있어야겠죠. 이번에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최근에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박스 구간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5일선에서 좀 지지를 연출하고 있어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해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지금 꼬리를 이렇게 발생시키면서 거래대금을 터트리는 게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던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관점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지금 툭툭툭 계속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찔러주고 있다. 빨리 너 팔고 싶지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물렸던 사람들한테 야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빨리 팔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박스 구간의 상단권까지 대략적으로 올라온 구간인데 툭툭툭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치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한농화성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꼬리가 발생하는 걸 무조건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툭툭툭 계속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됐죠. 이슈까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와 AI가 지금 핫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도체와 AI 한번 하나쯤은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나중에 이것도 올라가고 나면 여기 구간까지 노려보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했을 때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걸.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올라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가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도 무조건 간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올라가고 나서 따라붙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면 공개를 할 건데 내가 그때 그냥 설문지 작성하고 받아갈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 이 구간에서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받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게 설문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설문지에서 보시면은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중복 체크가 되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응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실시간 대응 영상으로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낙폭이 진정되는 걸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 무조건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방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오후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